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평균 모기지 금리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귀넷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 곧 종료됩니다. 러시아는 예고한 대로 핵 전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고조돼 보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자 불안감을 느낀 트위터 직원 530명이 3개월 만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 평균 금리가 21년 만에 7%대를 넘어섰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평균 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2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라 모기지 수요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 MBA가 지난 21일 기준 한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모기지 신청 지수는 전주 대비 1.7%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2%가량 낮아졌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 계약 금리는 전주 6.94%에서 7.16%로 상승했으며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3%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 매매 건수도 하락했습니다. 매입 지수는 전주 대비 2%가량 하락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주택시장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팬데믹 기간 부풀어 오른 집값이 다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11월 1일과 2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4차례 연속 한 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넷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 곧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넷 카운티에서 진행해온 프로젝트 리셋 2.0에 대해 스티브 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귀넷 카운티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운영해온 연방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리셋 2.0을 위한 포털 사이트가 곧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신청은 11월 8일, 재인증의 경우에는 11월 15일 이후에는 신청 포털 사이트를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운티는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조지아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귀넷 카운티는 프로젝트 리셋 2.0 프로그램을 통해 17,164명에게 팬데믹 기간 긴급 임대 및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가구 수로는 6,909가구이며 지원된 재정은 7,930만 달러에 이릅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세계은행이 26일 2022년 에너지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60%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발생했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대비 각국 통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상품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2023년 배럴당 92달러, 그리고 2024년 80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5년 평균 60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2024년까지 5년 평균 가격의 2배 수준으로 상승하고 유럽의 경우 동기 대비 4배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재에 따라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일평균 200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식량과 에너지 위기를 포함한 경기 침체가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예고한 대로 핵 전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10월 말 실시하는 정례 훈련이라며 그 의미를 숙소하는 분위기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술 핵 무기를 사용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스티븐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관 속에 육해공 전략 핵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닷새 전인 올해 2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적의 핵 타격을 가장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다면서 적의 핵 공격 억지를 위한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터뜨린 뒤 이를 러시아의 탓으로 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더티밤을 사용할 계획이 없을 뿐더러 러시아가 더티밤을 거듭 경고한 것은 오히려 러시아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더티밤은 방사능 물질과 폭발 물질이 결합한 방사능 무기로 파괴력에서는 핵무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더티밤이 터지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방사능에 오염됐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무기입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내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보안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수의 트위터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웹사이트 링크드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트위터 직원 최소 530여 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이전에 회사를 떠난 직원과 비교하면 60%가량 증가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대량 감원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직장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트위터 투자자 등에게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트위터를 인수한 뒤 회사 인력 5,500명가량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직원의 75%에 해당합니다. 트위터를 떠난 직원 중 약 30%는 구글이나 메타 등으로 이직했으며 일부는 스냅이나 틱톡 등 다른 소셜미디어 업체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중간선거 이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공무부가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치러야 할 비용과 후과에 대해 경고해왔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와 억지를 위해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고 강조하며 여전히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믿는다며 덧붙였습니다. 조지아 도로교통국 GDOT은 285번 고속도로 교량 교체 공사로 인해 2개 차로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구간은 애시포드 더노디와 로즈웰 구간 사이이며 앞으로 약 8개월간 폐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우회 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조지아 도로교통국은 당부했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교량 교체 공사로 인해 교통 혼잡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차량 화재 위험을 이유로 2008년도와 2009년도식 스포티지 7만 1000대를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주차나 주행 중에 전자제어 유압장치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른 것입니다. 기아차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한 서류에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차를 외부에 주차하되 다른 차량과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아차는 오는 12월 말 리콜 사실을 차량 소유주들에게 우편을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애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계열 휴대전화가 2024년부터 같은 충전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후 환경기사회는 오는 2024년부터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가 USB-C 타입 충전 단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동 충전기법을 지난 24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USB-C 타입은 주로 안드로이드 계열 전자기기에 적용되면서 현재 애플의 아이폰 등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좌시 위악 애플 부사장은 애플이 언제부터 주력 제품인 아이폰에 USB-C 타입 충전 단자를 도입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 2023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에 우선 탑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알록달록 예쁘게 단풍이 물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